안녕하세요. 대사수술 아카데미의 김정민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유문의 기능과 덤핑 증후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부제목으로 소화라는 과정의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유문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강의 후반부까지 잘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덤핑 증후군은 루아이 위 우회술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알려져 있는 수술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 중에 이 덤핑 증후군 때문에 루아이를 하기 싫어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덤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유문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요. 먼저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검색 엔진에서 덤핑 증후군을 검색해 보시면 다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인은 유문 절제와 기능의 상실로 인해서 생기고 다량의 위 내용물이 소장으로 급격히 마치 덤프 트럭이 모래를 쏟아 붓듯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증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인의 유문의 기능 상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문의 기능을 알아야지 이 덤핑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위의 구조를 알아야지 이 덤핑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는 입구라고 얘기하는 분문이라는 장기가 있고요. 요즘 한글화된 의학용어로는 들문, 들어가는 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용어로는 카디아 이렇게 부르고요. 식도에서부터 위로 들어오는 가장 첫 관문입니다. 그럼 나가는 문도 있겠죠? 그게 바로 유문입니다. 유문은 한글화 의학용어로는 나가는 문, 날문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파일로로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문은 관략근이 있기 때문에 뭐 항상 열려 있거나 뭐 항상 닫혀 있거나 이러지 않고 조건에 따라서 열림과 닫힘이 조절됩니다. 들문의 관략근은 위에 들어온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이 날문, 유문의 관략근은 위에서의 소화 단계에 따라서 열렸다와 닫혔다를 반복하면서 소화 과정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부분도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위 소매절제술을 할 때 꼭 절제돼야 된다고 하는 위저부, 그렇죠? 항상 강조하는 위저부. 한글화 의학용어로는 위바닥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에 꼭대기에 있는데 바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약간 모순적이라도 이건 무형용어는 그냥 외우셔야 되니까요. 위저부가 위에 가장 윗부분에 돔 형태로 있고요. 중간 부분은 이제 몸통, 체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왼쪽은 이 위가 한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굴곡은 소만, 작은 굴곡, 큰 굴곡, 대만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위의 해부학 구조예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위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기계적인 소화. 마치 믹서기처럼 꿈틀꿈틀 연동 운동을 해서 먹은 음식물들이 잘게 부서질 수 있게, 그래서 위액과 잘 섞일 수 있게 만드는 작용입니다. 두 번째 위에서의 역할은 위액의 화학적인 소화작용입니다. 위액에는 이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염산이라는 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펩신은 단백질을 어중간한 크기로 이게 듬성듬성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염산은 직접적인 소화는 하지 않지만 펩신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강한 산성작용으로 균을 죽이는 소독작용을 합니다. 위가 만드는 염산은 우리는 위산이라고 하죠. 위산은 폐하가 2 정도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산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위산이 그렇게 강한 산성인데 어떻게 장기는 멀쩡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위산이 염산 정도의 강력한 산이 맞다면 설덩어리도 녹일 텐데 위는 어떻게 괜찮을까? 그리고 위 주변에 있는 장기는 어떻게 괜찮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위산을 만드는 위도 위 자체도 강한 산에 노출되면 녹을 수 있는 조직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에는 이 위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몇 가지 방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위에 가장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위산이 존재하는 곳이라면요, 여기는 위벽 세포가 있고요. 요 중간층에 뮤신이라는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분비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코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산이 직접적으로 위 점막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 민간요법에서 연근이나 마 같은 게 위에 좋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끈적한 뮤신 성분이 들어있는 그 음식물이기 때문에 위 점막을 보호해서 위염이나 위궤양 예방에 괜찮은 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위 자체에서 알칼리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알칼리 물질이 위산을 중화합니다. 이제 화학식으로 적혀 있으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요게 위산이고요. 요게 세포 내부에서 생기는 알칼리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위산이 이 뮤신층을 뚫고 들어오더라도 자체적인 중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는 멀쩡한 겁니다. 하지만 위와 연결된 위쪽의 식도나 아래쪽의 십이지장은 이런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분문이나 유문이라는 방어벽이 존재해서 위산으로부터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문이 이 위산의 공격을 막아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태도 위산이 좀 과하게 만들어지거나 또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어작용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조직을 헐게 만들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위궤양이나 또 십이지장 궤양,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는 강한 산과 소화 효소를 가지고 음식물을 분해해서 유미즙이라는 죽의 형태로 음식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미즙은 저희가 이제 그 의학용어로 카임이라 그래서 먹은 음식물이 다 부서져서 거의 크기 1, 2m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죽 타입의 그 소화액, 그 액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십이지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유미즙이 위산하고 잘 섞여 있기 때문에 얘도 상당한 산성을 나타냅니다. 한 폐하 4 정도 돼요. 폐하 4 정도만 돼도 아주 강한 산성 상태인데, 아까 십이지장은 위산에 대한 보호 조직이 없기 때문에 유문이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산성도가 산화되는 강한 산성 상태의 유미즙이 십이지장으로 들어가면, 막힘없이 들어가면 당연히 손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유미즙을 중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유문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유미즙을 중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췌장액과 담즙입니다. 즉 십이지장이 알칼리 상태가 되어야지만 이 들어오는 위산에 대응할 수 있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유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얘기입니다. 옛날에 옛날 전투할 때 보면, 이거 저희가 공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을 빼앗으려는 쪽하고 지키려는 쪽이 이렇게 싸울 때 불화살로 막 공격하면 반대편에서는 물로 막 그걸 끄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위산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알칼리가 준비가 되어야지 유문이라는 놈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산에 대한 공격을 담즙과 담즙하고 췌장액은 아주 알칼리성이에요. 요 알칼리 물질들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만 유문이 마침내 열릴 수 있다. 그런데 유문이 한번 열렸다고 계속 열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이지장은 위처럼 크지 않아서 이 좁은 공간에 유미즙이 들어오면 십이지장 내 압력이 올라가겠죠. 또 알칼리하고 산이 같이 만나면 중화가 됩니다. 그럼 다시 유문이 닫히게 되죠. 그러니까 1차로 십이지장에 들어오는 유미즙이 소화되는 동안에 시간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십이지장에서 중성화되고 또 분해된 음식물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얘는 얘 나름대로의 영양 흡수 과정을 가질 거고요. 그러면 다시 십이지장이 알칼리화 되겠죠. 그러면 유문은 또 열려서 일정량의 유미즙을 받아들인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화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문반사라고 얘기해요. 이 유문반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음식물들이 조금씩 12지장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 순차적인 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으로 유문이란 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유문이 없으면 이런 소화의 밸런스를 맞추지 못합니다. 12지장이 충분히 알칼리화 되지 않거나 반대로 위산이 충분하지 않아도 유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의학적으로 위에서의 소화를 3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이 그림이 그걸 한 번에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첫 번째는 뇌의 단계. 우리가 음식물을 딱 쳐다보기만 해도 뭐 군침이 돌고 또 위산이 나오는 그런 단계를 뇌상이라고 하고요. 또 그 다음은 위의 단계, 그 다음은 소장의 단계로 나뉘어서 각 단계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호르몬들이 나와서 서로를 유도하기도 하고 또는 억제하기도 해서 소화라는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 또는 의사라고 해도 소화 영역을 다루지 않는 분들께는 꽤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유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유문이라는 놈이 단순히 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은 소화 과정 전체적인 과정에서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어떤 공부든 핵심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유문의 기능과 중요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유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리적인 역할, 우리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오래전부터 저희 외과 영역에서도 위암 수술이나 뭐 췌장암, 담도암 수술을 할 때 위를 절제하고 이 남은 범위하고 연결을 하는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문을 살릴 거냐 아니면 같이 절제할 거냐를 고민했고 그래서 유문 보존 위수술, 다음에 보여드리는 유문 보존 최두부 12지장 절제술 같은 술식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유문의 기능을 가능하면 살려보자는 수술법인 거죠. 위나 12지장 그리고 그 주변에 담도 또는 췌장을 수술할 때 유문을 보존한다는 것이 소화 과정을 최대한 수술 전과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고 그 목적을 유문 보존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문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인체라는 게 되게 신비롭죠. 500원짜리 동전만한 구조물이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문의 컨트롤을 받아서 12지장으로 잘 넘어온 음식물들은 아래쪽에서 공장과 회장을 거치면서 95%의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위로 들어온 음식물이 1에서 2mm 정도의 크기로 분쇄되고 또 위에가 잘 버무려져서 유미즙이라는 죽탑이 된 다음에 12지장, 공장, 회장의 순서로 소장을 지나는 동안 흡수되기 딱 좋은 형태로 분해되는 것이 바로 소화입니다. 그러니까 유문을 거침으로써 소장이 흡수하기 딱 적합한 상태로 음식물을 분해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덤핑 증후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덤핑은 루아이 때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림을 갖다 놓고 얘기할게요. 자, 루아이는 식도 바로 아래 위에 조금만을 남기고 곧바로 공장과 연결하는 수술법입니다. 음식물은 이 길을 통해서 공장 아래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가고요. 소화액은 요 길로 돌아서 한참 뒤에나 음식물을 만납니다. 음식물의 경로가 유문을 지나지 않죠. 이 작은 크기의 위는 수술 전의 위처럼 음식물을 충분히 분쇄할 수도 없고 또 충분한 위액을 생산할 만한 면적도 아니기 때문에 유미즙의 형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은 음식물이 침과 대충 섞인 상태 그대로 소장으로 쏟아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 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고농도의 음식물이 소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걸 소장이면 소장 안에 고농도의 음식물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삼투압이라고 그 생물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삼투압이라는 효과가 작용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세포막을 경계로 한쪽이 너무 고농도일 때 상대적으로 저농도인 부분에서 물이 끌려 들어와서 양쪽의 농도를 맞추려는 그런 생체 현상을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덤핑 증후군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소화가 딱 적당한 유미즙 타입이 아닌 고농도의 덜 소화된 음식물이 들어오니까 체내에 있는 체액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도 날 수 있고, 물을 끌어당기니까 혈압이 떨어지겠죠. 혈압도 떨어지고, 혈압 떨어지니까 어지럽겠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뭐 여기에 매개되는 여러 가지 소화기 호르몬도 있겠지만 이게 주 기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문을 지나지 않은 고농도의 음식물에 의한 삼투압 현상, 요건 이제 사실은 조기 덤핑 증후군을 주로 설명한 거고요. 먹고 30분 내에 생기는. 보시면 유문을 거치지 않은 음식물이 고농도 또는 고당분, 고칼로리 이런 것들이 장관 안으로 쑥 들어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을 끌어당긴다고. 그러면 혈액으로 돌아야 되는 순환 혈액량이 뚝 떨어지니까 저혈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에 반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작용을 합니다. 이거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게 분비돼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만 알면 되는데, 물을 끌어당기니까 혈압 떨어지고 보상하기 위해서 심장 빨리 뛰고 장 안에 수분이 많으니까 설사나고 복통 생기고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기 덤핑이고요. 식사 2-3시간 뒤에는 저혈당으로 나타나는 덤핑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후기 덤핑입니다. 어쨌든 후기 덤핑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췌장 기능이 정상화되는 어떤 반증일 수 있어요. 췌장 기능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사실 당뇨 환자한테는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자체가 생활에 불편함을 만들기 때문에 뭐 식사 습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췌장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문을 지나지 않음으로 해서 순차적인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덤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꽤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은 질문 올려주시면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인슐린 저항성, 우리 2형 당뇨의 이유, 인슐린 저항성, 요게 이제 계산법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의 어떤 반대되는 개념, 인슐린 분비 능력,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